고온다습한 여름은 피부 질환이 흔하게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보송보송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임슬기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름 올해 특히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요즘같이 더운 시기에는 어떤 환자들이 피부과를 찾아올까요? 아무래도 여름철은 이제 땀과 피지 분비가 많은 계절이다 보니까 여드름이라든가 땀띠와 같은 모공에서 악화되는 피부 질환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곰팡이균이 번식을 하면서 무좀과 같은 피부 질환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원래 습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워낙에 덥고 거기다가 땀도 많이 흘리고요. 또 네, 습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피부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여름철에는 특히 자외선이 강하고 고온 다습한 날씨, 그리고 세균과 곰팡이균 감염과 같은 미생물의 번식에 의해서 피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강한 자외선은 기미나 색소 침착을 유발을 하고 높은 온도와 습도는 땀과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서 피부 염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땀으로 피부가 계속 젖어 있다 보니까 미생물의 번식이 활발해져서 곰팡이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 번식에 의한 무좀이나 습진 악화도 종종 관찰되곤 합니다. 예. 피부에 안 좋다는 환경은 다 들어가 있네요. 보통 네. 끈적끈적하거나 열이 네. 나거나 하면 피부에 안 좋다고들 네, 하는데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름 피부의 적이죠. 원래도 적이긴 한데요. 네. 자외선입니다. 네. 햇빛에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나친 자외선 노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피부를 타게 하는 것을 넘어서 피부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예. 첫 번째로 기미, 주근깨, 잡티와 같은 피부 색소 침착성 질환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햇볕에 노출이 되었을 때 피부가 붉고 가려운 자외선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햇볕을 쬐는 뒤에 직후에 피부가 따갑고 벗겨지는 일광 화상도 자외선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대부분 자외선 중에 UVA, UVB가 피부 안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멜라닌의 형성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포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요. 선크림을 발랐더라도 추가적으로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와 같은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도 병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도 바르고 양산도 써야 한다. 보통 둘 중에 하나 하면 네. 막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함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외선 노출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잡티라던가 알레르기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경우에 화상은 물론이고 네.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외선 노출은 사실은 피부를 태우는 거를 넘어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건데요. 네. 먼저 일광 화상은 이제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이 됐을 때 발생하는 피부가 따갑거나 물집이 일어나고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광 화상을 넘어서서 더 심각한 문제는 자외선이 피부 세포에 DNA 자체를 손상을 시키게 되고요. 이 손상이 반복되게 되면 피부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피부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은 자외선이 누적적으로 얼마나 많이 쪼여졌느냐와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특히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 주시고요. 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이 꼭 병행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일광 화상에 많이 노출이 되셔서 내가 피부가 좀 자주 많이 타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피부과 검진을 통해서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자외선을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여름 피부에 적은 바로 고온 다습한 날씨입니다. 아, 네. 요즘은 쨍쨍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다른 더운 나라에서 온 분들도 너무 덥다, 체감온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네. 얘기하곤 하시는데요. 특히 땀띠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땀의 생성량도 늘어나는데요. 생성된 땀이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땀샘에 고여 있다가 염증을 유발해서 땀띠와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가렵거나 따갑거나 심한 경우 물집이 잡히기도 하는데요. 성인도 땀이 많이 차는 부위나 피부가 겹치는 부분에 땀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고 건조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예방 방법이 되겠고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 파우더형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네. 파우더형 제품은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아기 호흡기로 파우더가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씻겨주고 말려주는 것이 땀띠 예방에 더 중요하고요. 이미 심하게 가려운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파우더 말고 다른 제형으로 나온 제품을 많이 쓰나 보네요. 네네. 진정 효과가 있는 다른 제형이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땀띠가 좀 우리에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여름철에 땀 분비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질환이 한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손이나 발에 물집이 잡힐 수 있다고 하는데 약간 낯설게도 느껴지거든요. 어떤 질환인가요? 그래서 손발바닥에 작은 물집이 잡히면서 네. 가렵고 따가움증을 동반하는 질환이 한포진인데요. 여름철과 같이 땀이 많이 나는 아니면 직업적으로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나 물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종종 나타나는 피부 질환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정확하게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원인 중에서는 땀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 금속 알레르기, 그 밖에도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의 면역 상태가 변화를 하게 되고 네. 자율신경계 계통이 변하면서 땀 분비량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한포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집 부분이 피부가 벗겨지거나 뜯어지면 통증이 유발되거나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어서 꼭 긁지 않고 그대로 진정시켜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피부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처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항히스타민제를 경구 항히스타민제로 복용을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환이 어려운 게 재발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요. 네. 평소에도 손발의 위생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 면역이 무너진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한포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네, 거군요. 꽤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적은 바로 또 곰팡이균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름철에 일하다 보면은 뭐 발이라던가 아니면 손이라던가 여러 네. 가지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이게 곰팡이균 때문이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죠.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무좀은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곰팡이균이 번식을 하는 질환을 이제 무좀이라고 부르는데 네. 의학적으로는 이제 백선이라고 진단하는 질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거나 그 부분에 상처가 나고 발바닥에 각질 그리고 수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무좀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사실은 발뿐만 아니라 손, 사타구니, 몸통 다양한 부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이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내 피부 사이에서도 전염이 되지만 가족 간의 전염이 있을 수 있어서요. 여름철에는 이제 발매트나 수건 등을 가족 간에 분리를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무좀 관리의 핵심은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 발을 닦으신 후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하게 건조해 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이제 균이 번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곰팡이 균을 억제해 줄 수 있는 항진균제를 도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내 몸에서도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뭐 발에서 손으로 이렇게 옮아갈 수도 있는 건가요? 드물지만 발이랑 손도 옮길 수 있고요. 네. 다만 피부 신체 부위에 따라서 잘 유발되는 무좀균의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네, 특히 무좀이 조금 무서운 게 피부도 피부지만 가끔 이 손 발톱, 네. 발톱 자체에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피부에 생기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요. 네, 그 손발톱 무좀은 실제로 일반적인 피부에 생기는 무좀보다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가 좀 까다로워서 네.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곰팡이균이 그 두꺼운 손발톱의 깊은 각질층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약물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항진균제 그리고 바르는 무좀 치료제, 그 밖에도 필요 시에는 레이저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면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손발톱이 자라 나오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무좀균 치료가 효과가 있더라도 실제로 정상 손발톱으로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꾸준한 약물 복용과 위생 관리가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손톱깎이는 이제 무좀이 있는 발톱 전용 손톱깎이와 무좀이 없는 발톱에 사용하시는 것을 분리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시면 비교적 충분히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심해지기 전까지는 무좀이라고 병원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조기에 발견하면 금세 치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피부에 피는 곰팡이가 무좀이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네. 다양한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무좀 이외에도 곰팡이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다양한 부분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완선이라고 부르는 사타구니 백선증인데요. 이제 오래 앉아 계시거나 사타구니가 통풍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진균 감염이 번지면서 붉은 반점 그리고 경계가 뚜렷한 반점이 사타구니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사타구니뿐만 아니라 항문 주변까지 진행을 하면서 엉덩이 주변까지 가려움증을 심하게 호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몸에 생기는 백선증, 곰팡이 감염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링웜이라고 해서 고양이 피부 질환이 사람한테 옮는 것으로 많이 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네, 몸통이나 팔, 다리에 동그란 반점이 생기고 비교적 중앙 부분은 맑은 현상을 보이지만 가장자리가 빨갛게 도드라지게 일어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세균성 그런 질병들이 있네요. 네, 네. 워낙 고온 다습한 날씨다 보니까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곰팡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외부 요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질환과는 또 치료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 곰팡이는 어쨌든 저희 곰팡이 무좀균이 어떻게 어떤 종류가 번식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무좀과 사타구니 완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 사상균이 주로 원인이 되고요. 예. 몸에 발생하는 어루러기는 이제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효모균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사용하는 항진균제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몸에 발생하는 어루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바디워시 대신에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 제형을 바디워시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곰팡이 치료에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재발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기에 여름철에 워낙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공공장소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세균에 감염되거나 이걸로 인한 피부 질환이 일어난 경우도 많거든요. 네. 여기엔 특별히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여름철에 이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그다음에 땀이랑 습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질환으로 농가진, 모낭염 그리고 봉화지겸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진은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딱지처럼 보이고 상처처럼 보이는데 그 위에 이제 노란 진물 딱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상처를 치료해도 주변으로 자꾸 번지면서 낫지 않는 경우 농가진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네. 모낭염은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이용한 이후에 모공 주변이 닭살처럼 빨갛게 다닥다닥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름이 잡히는 뾰루지가 다발성으로 생기는 것이 모낭염의 증상입니다. 그다음 조금 더 심각한 것이 봉화지겸인데요. 봉화지겸은 피부 깊숙이 세균이 침투를 하면서 다리가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심하면 전신 감염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에 각질이나 무좀이 일어난 틈으로 세균이 침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발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처가 난 경우에는 이런 공공장소 가실 때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낭염 같은 경우 남성분들이 면도하다가 뭐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그 모낭 사이로 세균이 네. 침투해서 많이들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분들은 면도 후에나 아니면 땀이 많이 차는 부분, 목이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모낭염이 종종 잘 발생을 하는데요. 네.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면도기의 위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고 즉시 씻어내는 습관, 타이트한 옷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손으로 짜지 말고 초기에는 항생제 연고를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경구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피부 자극을 줄이고 청결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씻고 통풍 잘 되는 옷 입는 것 여름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 여름철 피부 질환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땀띠에 찬물 샤워가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O입니다. 오, 찬물 샤워 도움 되나요? 일단은 땀띠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가렵고 후끈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찬물로 샤워를 해주는 것이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찬물로 샤워를 했다고 해서 피부에 있는 땀띠 자체가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증상은 개선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요. 해수욕장에서 탄 피부, 보통은 오이팩이나 감자팩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도움이 된다,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X입니다. X인가요? 네. 그동안 팩 많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광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따가운 상태는 건조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이나 감자 이런 거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서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건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또 간이 아프면 기미나 잡티가 생긴다는 옛말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진실인지 오해인지 OX 어느 걸까요? 요거는 X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사실 간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 소화기계나 다른 내장기관이 안 좋으신 경우에 안색이 안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기미나 잡티는 저희가 자외선이나 호르몬,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간이 안 좋아서 기미가 생겼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보통 이렇게 몸 안에 일어난 문제가 피부로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비타민이 기미 잡티에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O입니다. 이건 맞군요. 네,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멜라닌의 형성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미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미 올라온 색소를 조절해 주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바르는 것 다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둘 다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저희가 무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네. 무좀 치료를 오래 하면 내성이 생겨서 약이 잘 안 듣는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요것은 X입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나요, 선생님? 이게 네. 무좀에서 쓰는 약은 사실은 항생제가 아니고 항진균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성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 항생제하고는 다른 성분입니다. 그래서 항진균제는 내성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발톱 무좀을 설명드렸다시피 치료 기간이 워낙 길고 재발을 잘하다 보니까 약이 잘 안 듣는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내가 적절하게 약물을 처방받아서 사용하고 있는지, 약 복용 주기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약을 먹는 거 언제나 또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집에 둔 상비약 뭐 때가 되면 버리라고들도 하잖아요. 네. 이번 질문은 비슷합니다. 집에 상비 중인 피부과 약 무조건 버려라. OX 어느 걸까요? 요거는 X입니다. 그냥 둬도 괜찮은가요? 네. 물론 보관 상태나 이제 연고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용제는 개봉하고 6개월 정도까지는 보관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개봉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약 상자에 나와 있는 유통기한까지 보관이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변색이 됐거나 냄새가 난다면 즉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또 우리 집에 있는 상비약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 OX 퀴즈입니다. 보통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에 좋다고들 하는데요. 네. 물 많이 마시면 피부에 좋다. 이거 O인가요, X인가요? 요거는 일단 X로 하겠습니다. 너무 의외인데요. 왜 X일까요? 물을 마시는 게 피부에 당연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물만 마신다고 해서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습이나 자외선 차단과 같은 추가적인 외부적인 관리가 병행이 돼야지 수분 섭취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X로 하겠습니다. 적게 마시는 것보다는 뭐 적당히 마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많이 마신다고 피부가 더 좋아지고 그렇죠. 이런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OX 퀴즈까지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름철 피부 관리 방법들을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새까맣게 타버린 피부부터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타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외출을 하면 벌써부터 샌들 모양으로 발바닥이 그렇죠. 새까맣게 탄 경우 많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미 햇빛에 그을린 피부는 적절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는 피부가 이제 열을 흡수했을 때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해주시거나 냉찜질을 통해서 피부에 있는 열을 빼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알로에나 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진정 보습제를 도포를 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햇빛에 탄 피부는 일시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극적인 오이팩이나 감자팩, 자극적인 스크럽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정이 되면 며칠간은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추가적인 자외선 노출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잡히거나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네. 이럴 때는 피부과 진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열을 식히고 그다음에 진정 보습을 해주고 자극을 피해주고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것이 저희가 일광 화상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 CG로도 보내드린 피부 관리법, 기본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네.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고 동시에 트러블도 많이 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네. 지성, 건성별로 관리법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피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지 많이 더 신경을 쓰게 되시는데요. 네. 먼저 지성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지와 땀 분비가 많아서 모공이 막히기 쉽기 때문에 세안은 꼭 아침, 저녁 세안 모두 세안제를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 네. 평소에는 저자극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피지가 많은 경우에는 주 1회 약 알카리성 클렌저로 노폐물을 깨끗하게 세정해 주시는 게
세정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습은 너무 찐득한 제품보다는 가볍고 유분감이 적은 젤 타입 제품이 보습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피지를 조절해주는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간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여름철 피부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성 피부는 조금 다른데요. 네. 여름철 더위랑 에어컨 때문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세안은 미온수와 아주 저자극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피부가 마르기 전에 크림 타입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일반 겔 타입 보습제를 바르시는 것보다 더 권장되는 피부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에어컨 사용이 잦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미스트를 뿌려주시고요. 미스트 분사 후에 피부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수분 크림으로 한 번 더 눌러주는 방식으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미스트 바르고 크림까지 꼭 눌러줘야 된다는 네. 점 꿀팁이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름철 피부 질환 그리고 피부 관리법까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여름철 피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일단 한 5가지 정도를 강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땀을 흘린 직후에 바로 샤워하고 피부를 최대한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것. 그다음 2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할 것. 그다음 3번째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과 보습제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통풍이 잘 되는 옷과 개인 위생용품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분, 비타민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같이 해주시는 것이 여름철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아는 만큼 또 실천하는 만큼 건강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슬기 피부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